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등판했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며 당의 갈등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은 형국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돌아 정진석 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 좋은 카드입니까? 저희 당에 요새 보면 도라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무난한 카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 비대위원장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약간 폭탄 돌리기 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가처분 리스크가 있죠. 자칫 잘못하다 하면 출범 며칠 만에 또 좌초가 될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그 가처분 리스크를 넘긴다 하더라도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저희 당의 중진들도 별로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네. 또 뭐 박주선 전 부의장 카드 같은 것도 염두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도 설령 이 자리를 맡는다고 해서 당의 어떤 근본적인 혁신이나 개혁을 이끌어낼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정적으로 지금 당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 가자라고 해서 나온 게 돌고 돌아 정진석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다른 당 얘기지만 정진석 카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진석 부의장님께서 워낙 여야 협치나 이런 부분이 잘 하시고 있는 의원이시고요.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다른 중진 의원들보다는 훨씬 더 비대위 상황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반대가 김웅 의원 정도였다라고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 자꾸 박수로 이렇게 네, 박수 추인하는 추인. 분위기다 보니까 김웅 의원은 심지어 SNS에 이런 것도 올렸더라고요. 이거 순발력이 필요하다 요새는. 네. 반대를 하려고 하면 타이밍 놓치면 반대를 못 하니까. 박수에 묻혀서. 예, 그런 얘기도 하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도 나도 박수 안 쳤다. 이게 박수 안 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올렸는데요. 일단 당내 지배적인 분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사람이 없다. 정진석 부의장이 나서준 걸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랑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육모방망이 관련해서 설전도 벌이고 또 굳이 분류하자면은 소위 윤핵관으로 또 분류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적절하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배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대안이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괜찮다라고 했지만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친윤계 네. 인물로 포함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은 리스크는 없을까요?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가처분에 대한 부분을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은 되지 않고 아마 새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은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와는 결국은 각을 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이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의 각 세우기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일문일답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했는데 못 만날 것 같긴 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그 가처분을 낼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법률 검토라든지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또 이준석 대표가 대리인단을 통해서 이미 입장도 향후에 이런 것들 계속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냥 예의상 하시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내일 비대위가 출범을 해야 되고 비대위원도 선출 아니면 또 임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네,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하는 절차를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 내부적으로 승인은 합니다만은 승인은 사실상 요식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내일까지 이미 구성을 마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인사안을 이미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물론 3번의 거절 끝에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3번 동안 이제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는 그럼 내일 그만둡니까? 일단 사퇴의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내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지금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이렇게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자리 지키고 계실 걸로 보이고 아마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저희 한
9월 19일 내외에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새롭게 진영을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그 예전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우크라이나라는 행위 있었는데요. 굉장히 꾀가 많고 확실히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목을 자기한테 끌어낼 줄을 알고 이 언론의 포인트를 자기한테 갖고 갈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좀 쉽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려워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가처분이 또 인용이 되면 문제는 커지는 거잖아요. 뭐 당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한 번 더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거를 염두에 두고 네. 징계 기간 동안에 원내대표 중심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또 원내대표도 새롭게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도저히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 당내에서? 어렵지. 네, 그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통해 가지고 예.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당내에서 추가 징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뭐 의견이 나뉘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특히나 추가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제명 또는 제명과 거의 똑같은 탈당 권유를 하게 되는데 지난 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의 발언을 이유로 특히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유로 징계를 굉장히 높은 수위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법원에서 과연 인용을 해주겠느냐. 네. 또 나아가서는 꼭 법원은 생각 안 하더라도 저희 당이 입만 열면 자유, 뭐 자유민주주의. 저희 윤석열 대통령도 맨날 자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에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포함 안 되는 거냐. 당장 이게 내로남불하자는 거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네. 이미 의원총회에서도 추가 징계 해라, 뭐 윤리위로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근데 지금 약간 아무튼 그래서 폭주 기관차처럼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가 징계가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추가 징계되면 더 뭐 강공으로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예, 대표가? 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힘에 의한 논리로 너무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그런 힘에 의한 논리로 자기가 그냥 주저앉거나 여기 휘어지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어려워질 상황이 예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당내 사정은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누가 좀 보일까요? 저는 윤상현 의원을 좀 한번 윤상현 의원 근데 주목해 지금 봐야 이준석 될 전 것 같다. 대표가 새로운 윤회관이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신윤회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안 알려져서 그렇지 여의도에서는 이미 윤회관이라는 게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굉장히 편하게 전화 통화를 하시는 사이고요. 네. 좀 너무 TMI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은 저도 윤상현 의원이 바꿔주셔가지고 윤석열 당시 후보랑 통화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가깝게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윤핵관을 부담스러워하는 원내 의원들도 있고 네. 실제 대통령과의 소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밀접하게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아주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대통령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정무비서관 임명 등 인적 쇄신 결과를 좀 발표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100일 지났는데요.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임기 5년 한 1825일이죠. 100일 한 번씩 바꾸면 아마 18기 정도 나오겠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검찰 관련자 분들이 상당히 고위직을 다 가지고 있고 네. 국회에 있는 보좌관 출신이라는 이런 분들은 뭐 5급 이 밑으로만 지금 다 지금 깔려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시다는 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수록 경험이 풍부한 참모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검찰 조직만 상향으로 너무 가져가다 보니까 앞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잘 움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있는 행정관들급들 밑에 하위에 있는 사람들만 바꾼다고 해서 네. 실질적으로 근본 원인이 치유가 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일시적인 어떤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아, 물론 뭐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대통령께서 정무적인 조언을 할, 또 대통령께 쓴소리를 할 인물을 대통령실에 더 많이 둬야 된다라는 지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무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이번에 왜 그러면 수석은 놔두고 밑에 사람들만 바꾸냐라고 비판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볼 부분도 있는 것이 저희가 대통령실을 처음 구성할 때 행정관, 행정요원 이런 분들이 조금 농공행상식으로 들어온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 소위 예전에도 윤핵관이라고. 많이 그랬죠. 그렇죠. 네.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꽂은 분도 있고 또 선거 캠프에서 그대로 옮겨온 분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과 수석분들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석이 자기랑 같이 일할 행정관이나 행정요원 뽑은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석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던 거 아니냐. 차라리 농공행상식으로 들어온 분들을 조금 내보내고 수석과 비서관들이 일을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로 한번 해서 돌려보겠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만약에 이번에도 제대로 안 되면은 연말 정도에 수석이나 비서관 윗급의 어떤 그 개편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시도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조금 미흡할 수 있어도 그렇게 봅니다. 네, 이현주 대표가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는 곧 어공에 대해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치인 출신의 공무원들을 많이 내보내겠다. 즉 검찰의 핵심 인사들을 그대로 중용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검사들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만은 네. 지금 저희 대통령실 규모가 4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그 높은 직위에 있는 검찰 내지는 뭐 검사 수사관 출신이 한 6명 남짓입니다. 그리고 뭐 법무비서관 이런 거는 당연히 법률가가 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검찰 출신을 과하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누구를 빼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넣느냐입니다. 네. 만약에 50명 바꾸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뭐 검사 출신으로 넣는다. 이러면 당장 저부터도 비판하겠지만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수석과 잘 맞는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로 배치할 걸로 전 예상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미봉책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초창기부터 아까 말씀하신 그 농공행상에 그런 분들 넣으시면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100일 이제 넘었는데 너무 빨라요. 한 6개월 정도 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기분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간다면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겠지만 지금 100일 갓 지난 상태에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팬클럽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꼬리자르기밖에 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입해가지고 주변에 놔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인사 문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겠고요. 또 검찰 수사 관련돼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시행령이 좀 바뀌었죠. 이 검수 원복 시행령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를 하면서 오히려 검수 안박 법안의 전으로 훨씬 더 전으로 강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 얘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시행령이라는 거는 법에서 법에 만든 취지를 살려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서 해라라고 해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가끔 시행령에서 법에 어긋나는 취지를 어긋나는 경우에 있을 때 그걸 시행령에서 바로 법으로 끌어올리는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확대시키는 거는 결국은 이게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당에서는 그럼 시행령을 효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법에 끌어올리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다시 있는 법 상황입니다.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기준을 놔두지 않고 아예 법에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행령에서 그걸 또 기준을 다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법을 아예 바꾸겠다 다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지만은 네. 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이렇게 줄이는 게 국민들께 좋은가, 특히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조금 더 드리는 개념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취지를 어긋나서 시행령이 막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는 것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럴 거면 처음부터 법을 잘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때 얼마나 난장판이었냐 하면요.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가 통과시키는 게 어떤 버전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었어요. 막 가가지고 수정하고 왔다가 뭐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범죄 중을 뭐 등으로 바꿨다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입법이 행해졌고 그게 졸속으로 행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뭐 이렇게 법률 기술자처럼 법에 뭐 빈틈 찾아가지고 시행령 우리가 늘리냐라고 비판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그런 기본적인 법률 기술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입법하지 말고 법무부 의견도 좀 듣고 저희 여당 의견도 좀 듣고 하면서 차근차근 입법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법을 좀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지적이에요. 지금 법을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까? 물론 일명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조금 늦었다. 오히려 훨씬 더 이걸 논의 많이 할 수 있고 이거를 서로 여야 간에 같이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던 부분이 사실 많이 있죠. 근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법 취지에 그게 어긋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은 그 시행령을 법으로 끌어올려서라도 법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김혜경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지난 31일이었습니다. 지난달.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지 예측을 어떻게 좀 하십니까? 어차피 내일까지가 선거법상의 이제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기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딱 5시간을 김혜경 여사를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출석을 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너무 과하다,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검찰은 뭐 거의 기소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기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법인카드 액수가 물론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7만 8천 원 사건이다 이렇게 하시지만 네.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배모 씨라고 하신 분이 쓴 액수는 한 2천만 원 남짓, 꽤 이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 여사께서도 선거 당시에 이거 본인이 사과도 하셨던 사건이고 물론 법률적으로 얼마나 많이 개입됐는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국민의 공복이 세금으로 쓰는 법인카드를 함부로 썼다라는 것은 그 액수의 다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저는 적절한 판결을 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장신구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특검법 발의를 오늘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말 그대로 법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 전부터 시작해서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경력이라든지 뭐 뇌물성 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수사기관에서 다뤄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혜경 여사의 7만 8천 원 그리고 그 배모 씨가 했다는 2천 얼마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조그마한 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보면요 그 지출 결의서를 다 씁니다. 그냥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 몇 명이서 지출 결의하겠다라고 하면 지출 결의를 한 다음에 지출을 하고 또 지출 보고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7만 8천 원이 됐던 7,800만 원이 됐던 금액을 떠나서 중요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 잣대, 이 법에 대한 수사에 대한 잣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정한가라는 부분들에 우리 국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해명이 원래 어려운 경우라면 그냥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세에 저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임기 이제 고작 4개월 된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특검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여론의 역풍이 안 불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들께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좀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검이 실제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게 뭐 법사위 통과도 어려울 거고 뭐 국회에서 이걸 뭐 통과시키겠습니까만은 이 부분을 저희 집권 여당과 뭐 저희 세력에서 저희 그 진영에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좀 제대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얘기할 때 참 어느 당이 잘했어, 우리 당이 더 잘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저 당이 이런 게 문제야 아니면 이 당이 이런 게 문제야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지역구가 순천이기 때문에 요새 보통 좋은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 특히 저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록 여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저희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치를 좀 기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바꾸는 거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과거에 정치했던 농공행상의 행태들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민주당과 관련해서도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도 당이 모두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 하는 쪽으로 가야만 되냐. 이게 최선이냐. 저는 그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좀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추석 앞에 두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인데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희가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민생을 지키려면 실질적으로 나를 조심하고 나를 겸손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뭔가가 베푸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 뭐 신안에 있는 이장님도 아니시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이시죠. 단지 100일 조금 넘었긴 했지만 국민들이 나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행복한 나라, 국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너무 실망을 많이 주셨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나 본인의 어떤 그 주변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민생을 챙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차례상에서 좀 많이 지탄을 받지 않으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그동안에 좀 야성을 잃어버렸었지만 어느 정도 포인트 있게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야당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이렇게 질책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너무 당이 모이는 거 아니냐? 예. 예를 들면 이제 안에 있는 임명직 같은 경우에는 탕평책보다는 본인한테 좀 잘 아는 사람 위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어떨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재명 그 대표가 어떤 뭐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진영 논리나 이런 게 있었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원이 뽑은 우리 당의 얼굴이고 우리 당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고 함께 가는 게 우리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이고요. 또 그분을 주위에서 같이 도울 수 있게 그런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다 보고 저는 그게 우리 민주당이 나갈 길이라고 잘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끝으로 그렇다면 추석 연휴 좀 넉넉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넉넉하게 좀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결국 저희 당이 아까 이재명 대표 선출된 대표고 이렇게 당이 지켜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셨는데 글쎄요, 저희 당은 그게 좀 잘 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어찌됐든 국민들께서 이제 좀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부의 추가적인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면 거기에 저희가 잘 깨끗하게 승복하고 뭐 판사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당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어떤 자격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